진도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정신없죠? 네, 이런 정신없는 수업을 원해요. 네. 한 시간 내내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요. 머릿속에 정리가 된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말로만 정신없이 하는 게 저의 의도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언어가요. 외국인들이 배우는 방식이 이거예요. 정신없이 엄마가 하는 말 주워 들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 주워 들어요. 그러면 말부터 먼저 하고요. Where is your mom? Where is your mom? 이렇게 말하는 거에 아가 왜 붙지, is가 왜 붙지 생각 안 해요. 정신없이 엄마가 말하니까, 아빠가 말하니까, 오빠가 말하니까 Where's your mommy? 그게 그 의미구나. 이렇게 먼저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M은 얘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되는 거예요. 먼저 M is 아가 M은 I am, she is 이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고 배우지 않아요. 먼저 우선순위가 이게 더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도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외국인 미국에만 살면 6학년이 끝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드를 볼 수 있고 언어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순서가 언어가 먼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언어가.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라도 먼저 언어를 할 수 있으면 100마디만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언어잖아요. 그쵸? 벌써 우리가 단어 아는 100개가 넘잖아요. 근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안 된다 이거죠. 네, 미국 초등학생들은 단어를 많이 몰라도 언어를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린 걔네보다 1000개, 5000개 단어를 알아도 언어가 안 돼요. 언어를 몰라요. 쓸 일이 없으면 이제 변명이 되는 거죠. 네. 없으면 평생 동안 없게 되는 거고요. 내가 있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서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가상 체험도 할 수 있고. 쓸 일이 없다라는 변명을 하면 다른 변명들 수백 가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짜. 네. 나갈 때도 open the door 생각 미친 듯이 open the door I'm going I'm in the classroom okay 뭐 이렇게 미친 듯이 할 수 있어요. 네, 미친 듯이. 네. 외국에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 친구가 쉽게 되지 않고요. 저기 동양에서 온 사람하고 친구가 잘 되어지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잘 대화를 안 해줘요. 수업 시간에만 단식을 할 뿐이에요. 마찬가지 한국에서도요. 그래 한국에서도 수업만 하고 나가면 이제 빠이빠이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TV를 끝나자마자 이제 영어 끝! 이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한번 영어 방송 한번 본다든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이 모든 수단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자기 삶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회동사는 처음부터 and, is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솔직히 그냥 회동사만 따놓고 그 뒤에 붙이는 뭐 are나 is나 뭐 그게 솔직히 입에 너무 안 붙으니까 말씀하시다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이건 R인데 뭐 there is로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애들 가르칠 때 우리 강사들이요 애들이 is, are 틀리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돈 30만 원씩 갖다 주면서 애들 앉혀놓고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I is good, she am good 이렇게 하면 야! 너 그거 틀렸어! I am이고 she is야! 이렇게 해요. 이건 되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그거 갖다 계속해서 그런 거 말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I am을 해서 I is 한다고 해서 그게 아주 큰 실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아주 사소한 미스테이크를 갖다가 난 영어가 이렇게 한대 나는 아주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거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라도 제가 1시간 내내 말로 이끌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언제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되겠죠. 네.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계속 또 말해보면 이젠 질이 날 거예요. 뭐 내가 언어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발음적으로도 아주 완벽해짐을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럼 그냥 아예 문법을 다 치우고 그냥 문장 자체로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법으로도 공부하고 단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잖아요. 그게 목표치가 있잖아요. 문법을 다 공부하는 끝내 1과부터 20과까지 공부할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목표치가 생긴다 이거. 근데 수많은 표현들을 아무거나 그냥 막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저기 많겠어요. 갈 길이 멀겠어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시중에는 문법책이 있고 단어책이 있고 회화책이 있고 그런 거예요. 유니트를 나눠놓고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하면서 막 거짓말 쳐가면서. 근데 문법을 먼저 시작해버리면 회화 자체 하기 되게 싫어지거든요. 나중에는 문법이 그렇죠. 어렵다 근데 생각이 듭니다. 문법만큼 영어를 시작하기 한국 사람들은 시작하기 좋은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게 적응이 돼 있어서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수능이라는 게 딱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문법을 공부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기 되게 좋은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초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문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겠죠. 활용해서 문법만큼 내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가지고 회화를 적용시키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야겠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부하라면 되게 어려웠겠지만 문법이라도 그래도 구조는 내가 알고 시작한다고 여기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 거겠어요. 그 안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법이고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타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이것만이 아니고요. 말을 해서 언어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네. 문법을 알면은 느릿느릿해서 그렇지 문장을 만들 수는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네, 그렇죠. 천천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빨리 대화하는 식으로 안 되죠. 근데 이제 막 생존에 뭐 영어로 하게 된다면은 문법도 쓸 수 있고. 근데 이 두려움이 있어. 혹시 이거 네 같이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틀린 문법 아닐까 싶어서 아예 막 좀 쪼는 뭔가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틀린 문법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건 한국인 성향들 때문에 그래요. 네. 외국에서는 틀리든 말든 그냥 말하는 게 그러니까요. 우선순위가 말하기인데 우리는 내가 이거 말해가지고 괜히 영어는 또 왠지 모르게 교양과 연관이 되거든요. 교양? 내가 모르면 이것도 나 이거 또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외국에 나가도요. 한국 사람들 딱 눈에 딱 띄어요. 그냥 참 화기애애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너 틀렸어. 너 틀렸어. 이러고 앉아있다가 자기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누가 틀렸는지 지적질은 잘해요. 누가 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너 선생 너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하면서 너 이거 뭐야? 물어보는 거, 지적질하기, 잘못한 거 찝어내기 이거는 최고예요. 대한민국 어디 나가. 근데 그건 언어적으로는 아주 좋은 성향이 아니에요.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말하는 게 최우선 사항이 돼야 되고 틀린 걸 겁내지 말고 내가 너하고 대화하는 게 우선이야 라는 성향을 가져야지 내가 얘하고 붙들다가 말을 틀리면 어떡하지? 이 성향을 가지는 건 아주 공부 안 좋은 방향이죠. 그걸 타파해야죠. 이것도 성향 자체의 문제예요. 이건 개인적인 성향도 아니고 국민 전체들이 그래요 좀. 근데 언어적으로 아주 자신감 있고 막 틀려도 밀어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어 잘해요. 술 마시고 뭐 영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 앞으로 이게 기본 구조는 한 달 반 정도면은 영어에서 쓰이는 모든 구조들은 거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원어민들 미드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 있죠. 이거는 정말 기본기를 원하는 한 달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세 달 정도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쓰는, 그러니까 책의 모든 깨알 문법칙을 다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쓰는 구조들만 여기에 기본 구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들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세 달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미드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딱 들었을 때 어색한 건 없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만들어드리는 게 세 달까지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달간은 발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발음을. 연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는 건데 그렇게 아니고 원어민들은 다르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 연음을 이제 공부를 발음 좋아지는 연습을 이제 한 달 반 정도 할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연음이 끝나면 연음으로 단어를 하나 외우고 나서 그 단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활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고리고리 연결돼야 되거든요. 한글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작업이 이제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가르쳐진 거예요. 구조도 공부했고, 그리고 발음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단어 하나만 있으면 내가 영영사전 두드려 가면서 정확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네, 6, 7개월 정도가 걸릴 거거든요.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보면 그 어머니들이나 요 시간대 오시는 분들은 동기부여 별로 없어요. 이거 내가 뭐 하지?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근데 해나가면서 분명히 그 자기만의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내가 요거 하니까 발음이라도 좋아지더라. 요거 하면서 문법이 2개월 하면 정리된다고? 오케이, 그럼 요거만이라도 해보자. 잠깐만, 6개월 지나면 내가 미드를 볼 수 있다고? 미드의 라운이 익숙할 거라고 전부 다? 이런 걸 제가 자꾸 뚱뚱 끼워드리면 내가 그걸 해야지라는 동기부여를 자꾸 자기가 만들려고 해요. 출석률이 좋으셔야 되고요, 일단은. 많이 읽는 게 끝이에요. 읽는 거. 네. 대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머리가 띵하 들어오고 1시간 동안 읽었던 것처럼 집에 가서도 똑같이 읽으면 돼요. 읽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모든 EBS 강사나 최고의 스타 강사들이 아무튼 간에 읽으면 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읽는 방법도 잘 읽어야겠죠. 네. 제가 틈틈이 말씀드렸던 감정도 잘 아셔야 되고 읽어야 되는데 잘못된 발음을 읽으면 안 되죠. 잘된 발음으로 읽어야지만 이게 리스닝으로도 효과가 되고 나중에 원어민들이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잘된 발음을 또 제가 좀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